안녕하십니까. 사진가 이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건 좀 정확하게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셀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오셔서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얘기를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도 해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많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들을 좀 보면서 같이 이제 좀 편안하게 사진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화면이 살짝 지금 위아래로 조금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조금 감안을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지금 강연을 좀 그래도 좀 꽤 했는데 거의 이제 전반적으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 사진을 준비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사진 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여태까지 좀 진행들을 많이 했었었는데 셀러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를 드리는 게 솔직히 좀 처음이라 셀러분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한번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직접 이렇게 그 사진 작업도 하시고 판매까지 다 이렇게 하시는 그러신 분들이시겠죠. 근데 이제 그 제품의 종류가 그러면 굉장히 좀 다들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내용을 좀 작성을 하면서 이 내용이 괜찮을까? 하면서 그래서 최대한 좀 많은 내용을 좀 담아 보려고 했으니까요. 하시다가 중간에라도 잠깐 이제 손 들으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간단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심플하게 답변 드릴게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제가 활동을 했었던 내용들인데 솔직히 제가 아까 뒤에 썼더니 글씨들이 잘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글씨 그래도 좀 이런 식으로 좀 활동을 많이 했고요. 저는 전반적으로 좀 인물 촬영에 관련된 사진 촬영을 좀 주로 하고 현직에서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는 여기 바로 그 코엑스 뒤쪽에서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그 매거진이라고 화보가 중심으로 된 매거진을 오프라인에서 발간을 또 직접 제작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전에 작업을 했었던 사진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인물이죠. 네. 저도 이제 예전에 타 카메라를 주로 계속 쓰고 있었어요. 시사 카메라를 계속 쭉 썼었고 엔사 카메라도 꽤 오래 썼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A7 R 마크 II 바디서부터 제가 이제 소니 카메라를 처음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카메라를 쓰면서 그때 이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광고주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의뢰를 하잖아요. 하면서 제 그 소니 카메라를 보면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저런 얘기가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소니 카메라가
사진 잘 나온다라는 인식이 요즘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카메라 좋은 거 쓰시네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셔서 괜찮은데, 제가 초반에 소니 카메라 쓸 때는 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촬영을 했었던, 지금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카메라도 R3 바디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 소니 미러리스, 풀프레임 미러리스 바디로 촬영을 한 사진들입니다. 아까 그 화소에 대해서도 아까 팬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디테일 저 끝에 있는 사진, 전체적인 사진에서 얼굴, 입술 이쪽 부분만 지금 크롭을 한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디테일이 이 정도까지 살아나요. 거기에다가 아까 개조 부분, DR,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보정을 할 때 이미지를 굉장히 뭐 포토샵에서 뭐 안부, 명부 그 넘어가는 단계를 굉장히 되게 여러 단계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다양하게 부드럽게 보여주는 작업을 저희가 리터칭 작업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럴 때도 DR 개조 부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렇게 디테일이라든지 저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야 저희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물에 대한 작업물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거진도 출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소니 카메라에서도 이제 아까 R자 붙는 바디들 있죠. 레졸루션의 약자라고. 그래서 4천만 화소가 넘는 R3 바디로 요즘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 촬영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테더링 촬영이라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연결 촬영을 할 수 있는, 카메라에다가 이제 USB 선만 바로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이런 캡처온이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보신 적이, 네, 소니 카메라를 사시면 캡처온이 제공이 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데 우선 그 에디팅 기능이 들어있지 않고 뷰어 기능하고 컨버팅까지는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촬영을 셔터를 이렇게 빵 누르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옆에서 떠요, 사진이. 그러면 그 사진이 뜬다라는 거는 저희는 그 뭐 모델하고 1대1 둘만 저희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준 광고주 분들도 있고, 모델도 있고, 헤어를 만져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의상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여러 스텝들이 되게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촬영 컨셉에 대해서 뭐 누구를 섭외하고 막 이런 과정에서 뭐 컨셉을 다 설명을 할 때 저렇게 연결 촬영이라든지 미리 공유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은 각자 서로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저렇게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연결 촬영을 하는 것 자체는 촬영을 하고 이렇게 결과물이 나온 걸 같이 보고 서로 이해를 하고 오케이를 하고 넘어갔다라는 증거죠. 그리고 뭐 모델분도 마찬가지고 바로바로 체크가 다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을 하고 완성도 있게 맞춰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즘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연결 촬영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었고, 저 프로그램 자체가 원래는 이제 중형 카메라 위주의 카메라였어요. 그리고 맥킨토시 전용이었었고, 근데 요즘은 윈도우에서도 다 돌아가고 그냥 USB 선 케이블만 있으면 돼서, 저도 그 실내 스튜디오 말고 간단하게 밖에 나가서 아니면은 로케이션 장소 같은 데 가서 촬영을 할 때도 예전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카메라만 들고서 찍다가 요즘에는 선만 꽂으면 되니까 맥북, 노트북 하나 딱 올려놓고 그냥 찍으면서 촬영을 하고 확인하고 진행을 합니다. 이런 환경이에요. 요 밑에 요 카메라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제 이제 노트북 환경인데, 이렇게 외장하드 심플하게 하나 꽂아놓고 프로그램 시키면 바로바로 연동이 되고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R3 같은 경우에는 USB 3.1
전송 속도라 예전에 R2 때 대비해서 거의 속도가 한 10배 정도? 솔직히 R2 때는 R마크 2 때는 조금 버벅인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좀 저희는 고화소에다가 R 시리즈를 쓰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 자체가 한 컷, 로우 파일 한 컷에 한 40메가 정도 나오거든요. 한 컷에. 저희는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막 엄청나게 많이 찍어요. 한 번 찍으면 뭐 한 4, 5천 컷씩 이렇게 막 찍는데 그거 이렇게 전송이 늦어버리면은 되게 답답하거든요. 막 찍고 자 이제 보시죠 딱 하는데 계속 이제 로딩 들어가고 처리 중입니다. 처리 중입니다. 처리 중입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R3 제가 이제 써 보면서 USB 3.1로 바뀌면서 굉장히 속도에 굉장히 너무너무 수월하게 잘 들어가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실내 로케이션 촬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촬영을 하기 전에 저희 이제 뭐 이거는 간단하게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가 촬영을 진행을 할 때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이렇게 하나의 폼 형식으로 만들어서 요 한 장만 가지고서도 모든 스태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지금 요 포맷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R3 촬영 때 R3 처음 이제 샘플 촬영을 할 때 그때 만들었었던 폼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키 비주얼 이 사진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보여줘야 될 비주얼 그런 부분 그리고 장소에 대한 컨셉 그리고 뭐 헤어는 어떤 식으로 그리고 뭐 가발을 쓸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즉석해서 뭐 몇 컨셉으로 이렇게 갈 건지 그리고 의상 소품 뭐 이런 식으로 가고 모델분이 봐줄 것들은 당신이 표현을 해줘야 될 포즈나 연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 이 정도만 그러니까 같이 공유를 하면 모든 스태프들이 하나의 이미지를 보고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도 편하고 촬영하기가 좀 수월해지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제 제가 만들고 있는 그 화보형 매거진 표지로 썼었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영상 네. 영상 플레이어가 세팅 아예 안 돼 있는 거. 아, 네. 저 영상 되게 많은데. 네. 제가 보여드릴 영상이 많은데 영상이 이게 안 된다네요. 네. 네, 그 일산에 있는 롤러장에서 촬영을 진행을 했고요. 컨셉 자체가 굉장히 팝한 컬러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촬영을 했고, 요즘에 이제 뭐 락 볼링장, 뭐 락 롤러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뭐 형광 막 네온 같은 이런 거 좀 되게 화려하게 해서 그래서 그때 저 때 당시에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R3가 아니고 R 마크 2 갖고 찍은 사진이에요. 촬영인데 요때 에피소드가 좀 있었던 게 제가 이제 섭외를 해놓은 롤러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모델하고 전체 모든 스태프들 날짜 다 잡고 이제 다음 날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전날에 롤러장 사장님이 전화를 와가지고 갑자기 돈을 더 많이 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뭐 방송도 타고 막 뭐 이렇게 우결도 나왔었나?
뭐 그랬었던 때였는데 어떻게 하루 전날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돈을 그때 한 3-4배 정도를 더 달라고 갑자기. 그러니까 뭐 한두 배 정도면은 어떻게 고려를 해볼 수도 있을 수도 있었겠는데 그렇게 안 돼서 그냥 부랴부랴 어울리는 공간으로 다른 데를 섭외를 해서 촬영을 한 장소고 조금 급하게 좀 진행을 했었어요. 여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되게 썰렁하죠. 이 분위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조명에다가 컬러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쉽게 보시면은 이제 조명 앞에다가 컬러 셀로판지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이제 배경 쪽에다 따로따로 컬러를 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조 조명으로 펑펑 때리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되게 썰렁하죠. 보통 다른 이제 사진 작가분들은 이런 모습 잘 안 보여주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촬영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뒤에 보면은 되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배경하고, 그러니까 이때 조명이 한 4개인가 이 정도로 다 따로따로 줬어요. 벽 쪽에 따로, 천장 쪽에 따로, 인물 쪽에 따로, 인물 측면 뒤쪽에서 따로. 그래서 이렇게 좀 화려한 느낌의 사진을 조금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좀 어거지로 만들어낸 사진이죠. 비슷한 느낌의 사진이고요. 요거는 그냥 간단한 팁인데 좌우 사진의 색감이 좀 다르죠. 저거는 이제 저희가 인쇄 쪽을 넘기게 되면은 저희가 CMYK로 변환을 해서 해야지 출력소에서 인쇄소에서 이 인쇄 기계가 인식을 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CMYK로 바꾸면 색감이나 색상이 좀 변합니다. 현장에서 촬영하다가 저도 이렇게 모델한테 컨펌도 받고, 네. 촬영하는 사진이고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 사진도 보면은 배경하고 인물 쪽에다가 이제 조명에다가 앞에 이제 셀로판지하고 대서 촬영을 한 사진인데, 그 카메라에 보시면은 이제 화이트 밸런스나 색감이나 이렇게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서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돼서 이렇게 십자 버튼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붉은색 쪽으로 뺄 것인지 뭐 보라색 쪽으로 뺄 것인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용자 정의 쪽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화이트 쪽을 되게 녹색기나 노란기가 되게 많이 들어가게 완전히 원본 자체에서 색감을 확 뒤집은 상태로 촬영을 아예 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찍고 후보정에서 약간 제가 피부톤하고 이런 것들만 좀 어울리게 잡고 그렇게 하면은 배경이나 이런 데 느낌이 조금 일반적이지 않게 나올 수 있는 연출적인 요소도 좀 가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되게 엄숙하네요, 분위기가. 네. 되게 유익하게. 네. 중간중간에 간단하게라도 이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손 드시고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영상이 안 나와서 네, 말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럼 한 가지, 요거는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사진은 조명을 쓴 사진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촬영을 한 사진일까요? 빛 컨트롤을 어떤 조명을 썼을까요? 보통 이렇게 뒤에 일반적인 집 분위기에 뒤에 저렇게 창이 있고 저런 데서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자연광 요즘에 렌탈 스튜디오를 많이 사용을 하죠. 네. 근데 이 사진은 조명을 함께 사용을 해서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최대한 조명을 쓰되 조명을 안 쓴 것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내달라는 광고주의 전달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연광에서 찍으면은 이제 분위기 자체는 되게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려주기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웹이나 SNS 이제 바이럴 쪽으로 이제 광고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좀 작잖아요. 근데 예전에 요거는 이제 그 좋은 사람들 쪽 브랜드 촬영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인물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인원들이 좀 많고 동조 촬영을 진행을 해야 동조 촬영에서는 이제 조리개 값을 어느 정도 좀 조여서 찍기 때문에 좀 완성도의 부분도 분명히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연광하고 조명을 좀 섞어서 촬영을 했고요. 조명을 직접적으로 인물한테 칠 수도 있고 혹시 이제 촬영을 이제 직접 해보시는 분들은 우리 스트로보 있죠, 스트로보 일반적으로 쓰는 카메라에다 이렇게 하슈에다 껴서 쓰는 거 쓸 때 보면은 이런 실내에서 인물 직광으로 때리는 방법이 있고 천장으로 이렇게 바운스 쳐서 치죠. 천장으로 바운스를 치는 이유가 뭘까요? 광량이 남아 돌아서 빛은 한번 맞고 튕겨서서 나오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확산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4명의 앞에서 들어가는 빛이 아니고 위에서 떨어지는 빛이 굉장히 부드럽게 떨어지게끔 그래서 조금 광량을 낮춘 상태에서 스튜디오 조명, 그러니까 스트로보가 아니고 우리가 이따가 좀 보여드릴 텐데 스튜디오에서 쓰는 그런 조명들 있죠. 그것들을 천장에다 때려서 되게 위에서 편안하게 떨어지게끔 세팅을 하고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때 고생 참 많이 했는데 이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 생판 모르는 애예요. 이게 4명이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자애가 가서 남자 이렇게 손을 딱 잡았더니 우는 거예요. 여자애는 친해지려고 이제 손을 딱 잡았는데 남자애가 막 울더라고요. 얘 울음 그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나 이렇게 좀 동물들이나 이 컨트롤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촬영 있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2-3시간들은 더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서 진행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몰라요. 네. 네. 그 조명의 방법이요? 혹시 조명을 어떤 걸 쓰세요? 그러면 지속광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켜져 있는 조명. 네.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안 되진 않아요. 네. 저희는 이제 순간적으로 터지는 순간광일 때 아무래도 이제 순간적으로 터지는 광량이 좀 세기 때문에 이게 확산되는 양도 좀 편한데 막 그런 조명이라면 하나만 쓰세요. 2개요. 최대한 그 조명 스탠드 있잖아요. 스탠드를 이렇게 높이세요. 최대한 높이셔서 조명을 천장에 최대한 가깝게 해놔도 살짝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요즘 카메라들이 고감도를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상업 사진만 배울 때만 하더라도 감도 400만 넘어도 상업에서 못 써. 노이즈가 자글자글해서 안 돼. 다 빠꾸맞고 막 그래서 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저희는 카메라 또 안 흔들리게 찍어야 되고 막 별의별 걸 다 했었었는데 요즘은 뭐 일부러도 노이즈를 막 집어넣잖아요. 필름 감성이다, 뭐 감성 사진이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막
노이즈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ISO 막 10,000, 20,000, 몇천 뭐 이 정도는 그냥 우습게 그냥 써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리고 잘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전체 공간을 좀 밝혀 주시고 하면은 조금 나올, 제가 정확하게 어떤 공간인지는 제가 잘 몰라서, 네, 근데 그렇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 네, 이것도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혹시 이제 화장품 쪽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뭐 뷰티 촬영이라고 하죠. 뭐 여자 모델들 굉장히 클로즈업으로 촬영을 하고, 리터칭 중에서도 굉장히 좀 되게 디테일하고 보정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뷰티 사진 중에서 네, 예쁘죠? 네. 그러네요. 요거는 제가 이제 알파 9으로 촬영을 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R 시리즈가 아니고 알파 9으로 촬영을 한 사진인데, 알파 9이라고 해서 해상력이나 해상도가 떨어진다? 아니에요. 충분해요. 이렇게 해도 나와요. 잘 나온다.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광고 사진이라고 하면 이제 모델들이 제품을 들고 이제 사진을 찍죠. 아주 그냥 가장 기본적인 사진이잖아요. 뒷배경이 이렇게 하얗게 달리고 인물도 화사하게 깨끗하고 깔끔하게 완성도 위주의 그런 느낌의 사진. 이 모델분은 이 제품을 제가 여태까지 이제 촬영을 되게 모델들하고 많이 하지만, 저 친구가 왜 왔을까 막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제가 섭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고주분들이 데리고 오잖아요. 네. 그래서 뭐 피부가 되게 안 좋은 모델이 올 때도 있고, 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이게 좀 갑자기 뭐 안 받거나 뭐 뒤집어져서 뭐 그날따라 몸 컨디션에 따라서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클로즈업해서 제품이나 뭐 이렇게 촬영을 할 때는 보통 여성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의상을 화려한 걸 안 입혀요. 시선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뷰티 촬영할 때는 보통 그래서 어깨 많이 나오죠. 끈도 안 나오게 촬영을 해요. 아예. 그때는 이제 튜브탑 같은 거만 입고, 네. 불가피하게 의상을 입혀야 된다. 그럼 보통 거의 다 화이트를 많이 입힐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좀 이해를 돕고자, 아까 뒷배경 이렇게 우리가 상품 촬영 같은 거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뒷배경도 하얗게, 뭐 무슨 촬영이라 그러죠? 눕기. 자신감. 네, 맞아요. 눕기. 그냥 일반적으로 눕기 촬영이라고 하잖아요. 뒷배경 날리고, 뒷배경 날린다라는 것 자체가 뒷배경에다가 조명을 쏴서 때려주는 거예요. 빛을 채워주는 거예요. 인물의 빛 조명 따로 들어가고 배경이 따로 들어가고, 그리고 조명을 하나만 인물한테 빵 주잖아요. 주면 분명히 밝은 면이 생기고 어두운 면이 잡히겠죠. 컨트라스트가 세게 잡히겠죠. 그래서 원라이팅, 그러니까 저렇게 좀 깔끔한 사진을 촬영을 할 때는 원라이팅보다는 최소 라이팅 2개 정도는 써줘서 이렇게 안부 부분 잡히는 거라든지 목 아래 부분에 어두운 부분이 잡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명으로 빛으로 채워줘서 이렇게 깔끔하게 맞춰줍니다. 정말
조명이 지금 딸랑 두 개밖에 없어요. 저희. 그러면 인물 하나 주고 뒷배경 난리 나면 뒷배경에다 또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물에는 무조건 하나만 들어갈 거고. 반사판. 되게 제가 이제 다른 뭐 후배들도 많이 보고 사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고 제 후배 중에서도 이제 의류 쪽 쇼핑몰 뭐 이런 것도 막 하고 뭐 무신사 같은 데 이렇게 막 스트릿 패션도 들어가고 하는 친구들 보는데 희한하게 제가 반사판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반사판을 희한하게 잘 안 쓰더라고요. 반사판의 위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반사판이라 그래서 꼭 여러분들 뭐 사진 용품 파는 그런 데 가서 반사판 안 사셔도 돼요. 그냥 철물점 이런 데 가시면은 은박장판 뭐 이런 거 뭐 있잖아요. 뭐 말아서 막 파는 거. 그거 그냥 잘라서 쓰시면 돼요. 뭐 스티로폼 같은 거에다가 그 붙여갖고 쓰셔도 되고 이 반사판 자체가 굉장히 세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세다 싶으면은 한쪽 면은 실버 반사판으로 만들고 한쪽 면은 그 그냥 흰색 스티로폼 있죠. 스티로폼으로 반사판 잡아줘도 이미지가 엄청나게 바뀔 거예요. 이따가 그 반사판을 쓴 사진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빛이 이렇게 해서 지금 떨어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전 측면보다는 이때는 저희가 조명을 총 한 4개 정도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배경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리고 탑에서 그러니까 머리 윗부분에 보시면은 하이라이트가 좀 잡혀 있죠. 앞에서만 빵 주면은 여기가 어두워지면 사람이 좀 입체감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광원이 좀 넓은 조명에다가 머리 윗부분하고 얼굴 부분하고 다 살려줄 수 있는 조명을 약간 이제 탑에서 아래쪽으로 쳐줍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코 밑에, 팔자주름, 눈 밑에, 목 아래 분명히 이렇게 어둡게 잡히잖아요. 그럼 반사판 어디에 들어가요? 밑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진은 이렇게 나와있겠지만 여기 양 사이드 바닥 이쪽에 반사판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양쪽에 막 흰 스티로폼 다 있고 밑에 바닥에 테이블인데 테이블 위에다가 은박 해놓고 그런 걸 보시려면 여러분들 광고 사진이나 이런 게 뭐 이렇게 보시면은 잡지 같은 걸 보셔도 모델의 눈동자를 보세요. 모델의 눈동자를 보면 무엇이 들어갔는지 어떤 조명을 썼는지 솔직히 다 비쳐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실장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조명을 썼는지 노출 안 하려고 저 눈동자 캐치라이트를 바꿔버리는 실장님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탑 쪽에서 라이트 하나 들어가고 밑에 반사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보이죠. 진짜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아까 그 사진하고 약간 좀 분위기가 조금 다르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모델이 좀 더 예쁘다. 아까는 약간 누키컷? 누키컷을 근데 왜 찍는지 아세요? 깔끔하고 예뻐서? 군더더기 없게 보이려고? 누키컷을 찍는 이유는 배경하고 분리를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배경을 다른 컬러나 여러 가지에 다 합성을 해서 광고에 쓸 수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누키컷을 촬영을 하는 거예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찍잖아요. 네. 근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누키컷이 아니고 그냥 흰색 벽 뒤에 그냥 딱 붙어서 촬영을 한 사진이에요. 사진에도 보면은 유행이라는 걸 되게 많이 타거든요. 예전에는 그 호리존트 촬영이라고 그래가지고 뒷배경 이렇게 화이트로 굴려진데 거기서 인물 들어가고 뒷배경이 배경하고 모델하고 거리를 어느 정도 좀 줘서
뒤에도 살짝 조금 그레이 톤으로 조금 다운시키고 그렇게 주는 촬영을 많이 했다라고 치면은 요즘의 화보나 이런 사진들은 모델하고 배경의 거리를 굉장히 붙여요. 그리고 조명을 써서 그 조명이 뒷배경에 뭐 굉장히 센, 이따가 그 샘플 사진 또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그 뒷배경에 붙어서 촬영을 하는 게 요즘에 조금 스타일이긴 해서 말씀드렸고, 눈동자 보이시죠? 확대해서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것도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죠. 요거는 조명을 예전에는 명암이 분명하고 완성도가 높은 사진들을 추구를 했다라면 요즘에는 약간 좀 분위기 위주라고 했죠. 그래서 빛이 떨어지는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확 안 잡히고 되게 부드럽게, 밝은 쪽도 부드럽고 어두운 쪽도 부드럽게, 하지만 조명을 썼어. 그런 느낌으로 좀 촬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럼 조명 앞에다가 흰색 좀 투과할 수 있는 디퓨저 같은 거를 특별하게 좀 제작을 해서 빛이 그러니까 터져주면서 몇 번을 더 걸러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바운스 치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빛을 많이 걸러서, 기본적으로 조명에 디퓨저가 2개가 있거든요. 속 안에 그 튜브 앞에 조그맣게 하나 있고 바깥에 소프트박스 보면 이렇게 있는데 2개가 걸러지는데 그 앞에다가 또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 번 걸러서 굉장히 부드럽게 먹어 들어가게끔. 그래서 뭐 이게 정답이네 저게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솔직히. 그 컨셉에 맞는 촬영을, 이미지에 맞고 어떤 상품이나 광고에 맞게 컨셉을 주느냐, 그거가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품에 맞는 컨셉을 정확하게 오더를 주는 게 가장 좋겠죠. 제품. 이것도 그냥 뭐 화장품 쪽인데, 그 살룬으로 만든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LG 생활건강 쪽인가 아마 그런 제품이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스튜디오 바닥에 저렇게 세팅을 하고 쌀을 갖고 와서 쌀을 씻고 깔고, 네. 제품을 보면 저렇게 좀 스타일링이나 세팅을 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것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컨셉이 잡히면 컨셉을, 아까 우리가 만든 문서 폼 있죠, 그거를 전달을 해줘요. 광고주랑 상의를 해서 컨셉을 잡았겠죠. 그 폼을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스타일리스트, 그러니까 제품 스타일리스트 분이 거기에 들어갈 만한 아주 뭐 몇 컨셉 정도를 정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품들을 다 준비를 하고 다 사오셔서 여러 가지 세팅을 해서 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촬영만 하게끔 아예 그렇게 전담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촬영하면서 이렇게 막, 저는 그 전문은 아니니까 확실히 남자라 또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네. 지금 요거는 그 제가 미즈노 골프 쪽도 촬영을 좀 하고 있는데, 요 사진하고 조명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느껴지셨나요? 어떤 부분에서? 아시는 분? 네네네. 지금 앞에 이 사진하고 다 원라이트만 썼어요. 라이트 하나만 쓰고 반사판으로만 다 잡아줬는데, 그림자를 보시면 라인이 이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촬영들을 요즘 많이 하거든요. 저런 라이트는 어떻게 만들어 줄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던 부분을 생각을 하신다면 되게 이해가 금방 가실 텐데. 예? 위에서요? 그렇죠. 아까 되게 우리가 부드럽게 만들어야 될 때는 디퓨저를 사용을 해서 빛을 되게 걸러서 소프트하게 만들어서 입혔잖아요. 그럼 저렇게 선이 분명한 그림자를 딱 얻으려면 직광이나 날광 앞에 디퓨저가 없이 아예 다 벗겨놓고 생 날 조명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나옵니다. 조명 있으신 분들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다 벗겨놓고 오픈 페이스로 해놓고 촬영 한번 해보세요. 이따가 인물 컷도 샘플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아까 뭐 이렇게 뭐 살론 뭐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고 하지만 이런 촬영도 아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협업을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촬영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촬영에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제품 촬영은 어떤 제품 쪽이 단가가 가장 세고, 단가가 세다라는 거는 그만큼 찍기 어렵다라는 거겠죠? 어떤 쪽일까요? 아동복이요? 직물? 아, 네. 유리. 네. 아까 여기서 정답이 나왔는데 반사 제품 있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주얼리, 보석류. 저는 솔직히 다이아몬드를 찍을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 왜냐하면 인물 사진을 찍는 사람이 인물 사진에 쓰는 조명하고 제품 촬영 때 쓰는 조명의 방식 자체, 그러니까 조명 자체는 같은 걸 쓰더라도 놓이거나 하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 찍는 분들을 보면서 조명 쓰는 걸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도 쓰는구나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물 쓰는 사람, 인물한테 조명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눈, 코, 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것들을 잡아 나가는 건데 제품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광 자체가 다른 데서 막 들어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었던 누끼컷, 보통 이제 누끼컷 찍을 때 뒤에 이렇게 제품 촬영 다이라고 이렇게 막 팔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제품 사방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명하고 이 조명이 이 제품을 비추고 있는 거고, 이 조명이 이 뒤에 백 쪽을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안 보이지만 이 밑에 쪽에서 이게 제품 촬영 다이 자체가 화이트인데 그 아크릴 반투명은 아니고 그냥 화이트 아크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화이트 아크릴 밑에서도 조명을 빵 때려주거든요. 바닥이 밝아지겠죠. 네. 그리고 이 조명은 이제 이 배경을 때려주고, 이 배경만 때려주게 되면은 여기 밝게 하고 여기 밝게 하고 좀 차이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하고 노출차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 밑에다 바닥 쪽에서 아크릴판 바닥 쪽으로, 안 보이는 바닥 쪽으로 라이트도 촬영을 넣어서 때려줍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제품 것들 많이 찍죠. 그리고 제품 사진 찍을 때 보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도 어떻게 보면 반사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빛을 받아서 빛이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확 잡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딱 찍으면은 약간 사선식으로 해서 살짝 화이트 이렇게 딱 들어가게 찍는 거 있거든요. 그거는 아예 조명이 나오게끔 촬영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해가 좀 안 되시나? 이렇게 소프트박스 있잖아요. 소프트박스 자체가 아예 반사판 그 베젤에 딱 걸쳐서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놓고서도 찍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제대로 된 평평한 반사 제품이다라는 거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주얼리 하시는 분 계신가요? 도대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제품을, 어떤 상품들을 판매를 하시길래?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좀 까다로운 주얼리 쪽 촬영이었어서 제가 안 찍고 저희 밑에 실장시켜서 찍게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거 자체가 이제 귀걸이잖아요. 귀걸이는 아무리 커봤자 한 요만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되게 조그매요. 그 아까 촬영 다이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찍으면 안 찍혀요. 그러니까 안 찍히는 게 아니고 이 사이즈로밖에는 안 찍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그만 물체를 앞에서 찍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최소 초점 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정 거리가 어느 정도 띄어져 있어야 이 핀을 잡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사진은 저희가 촬영을 했었을 때 이게 사진의 한 컷이라고 보면은 이 사이즈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제가 R3 카메라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고화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크롭해서 쓰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해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 난 크롭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 난 원본 상태 그대로 그 퀄리티대로 갈 거야 라고 하면은 90mm 마크로 렌즈를 쓰면 굉장히 초근접해서도 촬영을 해도 초점을 다 잡습니다. 오늘 쉽지 않은데요. 네. 되게 종류별로 많이 갖고 왔죠. 네. 룩북. 의상 쪽. 자, 우리 이제 툭 까놓고 얘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도대체 뭐 수산물? 뭐 아니면 가구? 네? 주방용품. 주방용품 찍을 때 어떤 게 제일 소비자들이 봤을 때 사진하고 다르다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사진이 제품이랑 똑같이 찍혀지는 거예요. 제품이 사실적으로 표현돼요. 그게 네, 어렵죠. 그 사진이랑 다르다는 소비자들이 너무 많아서 제품을 너무 잘 찍어서 막 포장해서도 안 되고 잘 찍어서 진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게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패션 화보 같은 경우에서는 색감도 뒤집고 요즘에 감성 톤도 집어넣고 아니면 뭐 필름 톤도 집어넣고 노이즈도 집어넣고 해서 분위기로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뒤집어 버리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반품, 진짜 반품 들어가죠. 네. 저 반품 되게 잘해요. 진상. 사기도 많이 사는데. 그 주방용품을 찍으실 때는 어렵더라도 아까 그 형광등 조명을 쓰시는데 순간광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조명을 잘 몰라서 네, 순간광은 그럼 어떻게 제가 검색을 해서 알아봐요? 제가 이따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영상만 나왔으면 베스트였는데. 네. 룩북 촬영이고요. 그냥 요즘에 예전에는 대형 브랜드 이랜드 브렌타노 나올 뻔했어. 브렌타노 언제 쪽 거야?
뭐 그러니까 그런 대형 브랜드들 말고서는 그냥 다 막 보세 막 이런 거 아니었나요? 아니면 동대문? 근데 요즘에는 아예 한 그 문화층, 스트릿 패션, 뭐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무신사라는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그렇게 판매들을 많이 하고 스트릿 패션들이 많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많이 됐고 그쪽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알려지게 된 게 이제 룩북 촬영들을 되게 편안하게 일반적인 셀러분들이 많이 생겨들 났고 그래서 디자이너 분들이 자기 브랜드들을 나와서 런칭들을 되게 많이 해서 이렇게 룩북 촬영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또 많아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타겟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독특하게 찍느냐가 요즘에 굉장히 관건이고 저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미팅을 하나 했거든요. 룩북을 다음 주에 하나 찍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 한 번도 안 해본 조명의 기법과 촬영의 기법을 섞어서 찍어주세요. 어떻게 찍을 건지 정리를 해서 보내주세요. 근데 저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찍어야 될지 고민 중인데 네. 요즘에 좀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사진들 제일 많이 그냥 편안하게 보시는 룩북 촬영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패션 사진이라 그러면은 빨간색 옷은 빨간색으로 나와야 되고 흰색은 흰색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룩북에서 이 트렌드가 바뀐 게 그 색깔대로 안 나와도 돼요. 룩북 위에 비주얼 자체는 그냥 그렇게 보여주고 맨 아래쪽에 제품 상세 컷 거기 들어갈 때 그냥 디테일 컷 보여줄 때만 제대로 된 컬러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비주얼 컷 찍을 때는 조명도 이것 때렸다 저것 때렸다 막 컬러도 집어넣고 순간광도 안 쓰고 막 찍고 제품 촬영은 따로 다른 직원이 한쪽에서 이제 동조광 해놓고 혼자 앉아서 삼각대 놓고 그것만 이제 찍어요. 맞아요. 그렇게도 제일 많이 해요. 네. 보면은 되게 예쁜 분들하고 되게 작업 많이 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주변 친구들이나 되게 많이 얘기들을 해요. 와, 너무 진짜 예쁜 친구들하고 맨날 이렇게 작업하고 얼마나 좋냐. 그럼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뭐 좋은데 싫다라고 말하는 네. 룩북 촬영들 보시면 모델들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뭘까요? 예쁘다 말고. 네? 무표정. 표정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표정이 있으면은 시선이 그 모델한테 간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모델은 전반적으로 포즈도 예전에는 우리가 의류 쪽 촬영하면 되게 딱 각 잡힌 포즈들 딱 있잖아요. 탁 뭐 이게 딱 쇼핑몰들. 근데 룩북 촬영 들어가게 되면은 포즈 없어요. 그냥 탁. 뭐 하루 종일 어슬렁어슬렁 인상만 쓰고 무표정에. 그건 뭐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때도 이제 지금 보시면 조명 자체를 굉장히 좀 부드럽게 썼죠. 아닌가요? 네, 부드럽게 썼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부드럽게 썼죠. 네. 원본 상태는 이거보다는 좀 더 맹하게 나왔을 거예요. 후보 정에서 약간의 컨트라스트로 완성도만 살짝 잡아준 촬영이었습니다. 앞에 전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제가 아까 인물 사진에서 조금 샘플 보여드린다고 했었죠. 뒷 배경에 붙여서 많이 붙여서
그림자 라인 깔끔하게 떨어지게. 이렇게 그 그림자 라인을 살려주는 화보나 룩북이나 요즘에 패션 화보들을 좀 많이 보실 수 있고 요즘에 좀 트렌드로 좀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어떻게 한다? 조명을 오픈 베이스로 해서 날광으로 최대한 빵 터뜨려서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순간광이에요. 지금 순간적으로 펑펑 터지는 조명들 있죠. 네. 그리고 하나들 같이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이게 브랜드들을 오픈을 해서 룩북 촬영을 많이 하는데 다 이렇게 외국인 모델들을 정말 돈을 아껴서 포토그래퍼나 메이크업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페이를 조금씩 막 깎아달라고 막 다 해도 모델들은 곧 죽어도 외국인 모델을 씁니다. 그놈의 간지 때문에.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피팅을 하고서 입어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 외국인 모델을 써서 하면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이게 방식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 계산서부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델들은 뭐 기본적으로 뭐 한 6시간 정도 촬영이야. 뭐 1시부터 촬영이야 그러면은 한 12시 그쯤 와서 이제 헤어 메이크업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 6시간에 대한 페이만 받고 그 전에 와서 준비하는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렇게 가는데 외국인 모델들은 솔직히 이제 개인보다도 이제 에이전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비자 받아서 한 3개월 정도씩 이제 체류를 하고 또 다른 나라 가고 이렇게 도는 친구들이라 에이전시에서 나와서 하는데 금액적인 체제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프, 데이페이냐, 하프냐. 그래서 보통 하프 하면은 뭐 한 요즘은 그쪽 그래도 이게 룩북 시장이 좀 활발해졌잖아요. 여기도 좀 조금 많이 무너진 상태. 네. 요즘 기본적으로 하프라고 하면은 보통 한 8, 90 저렴하게 해서 데이 하게 되면 뭐 한 200, 300. 그 중에서도 이제 에이전시에서 데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경력이 많은 친구도 있고 경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금액들이 좀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반사판 엄청나게 중요. 네. 제가 그 네이버 포스트에다가 연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사진에 관련된 연재였었는데 그때 이제 수많은 댓글 중에 반사판을 쓰라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써놨더니 그 밑에 엄청난 안 좋은 글들이 막 일반인들이 반사판을 어떻게 들고 다니느냐 뭐 생각 좀 하고서 글을 써라 막 쓴 거예요. 제가 한 5주 정도 연재를 했거든요. 솔직히 제가 아까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었던 게 반사판이라고 해서 그런 샵에서 파는 진짜 딱 그런 제품형 반사판이 아니더라도 그냥 마트 가서 아니면은 그 문구점 같은 데 가면은 뭐죠? 이 흰색 판 같은 거 그냥 편안한 거 있죠. 폼보드만 있어도 다 칠 수 있어요. 네. 여성분들 조금 젊으신 여성분들 셀카 이렇게 많이 찍잖아요. 셀카 어디서 제일 많이 찍어요? 화장실. 화장실 왜 잘 나올까요? 벽이 안 하얀 데도 많아요. 자, 화장실의 모든 벽, 바닥 뭐로 되어 있죠? 타일이죠. 타일이 갖는 주 목적은 반사예요. 그렇죠? 다 뭐 대리석도 있고 얘는 조그만 빛으로 이 전체의 공간을 다 밝혀주잖아요. 그리고 찍을 때 변기에 앉아서 안 찍잖아요. 대형 거울 앞에서 찍잖아요.
앞에 또 이렇게 판이 있고 세면대 있고 위에서 빛 떨어지고 밝게 올라오죠. 전체가 다 빛이 다 이렇게 돌고 돌아서 전체에 이제 아주 부드럽게 먹여지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게 반사판의 원. 그리고 겨울에 그 스키장 가서 사진 찍으면 어때요? 기가 막히게 나오죠. 그 바닥 자체가 거기는 이제 다 막고서 밝게 살려주는 거예요. 반사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 자체가. 그리고 카페들 보면은 이제 뭐지? 그 파라솔, 야외 파라솔 같은 건데 은색 그 쇠로 된 테이블 있죠. 맞고 미친 듯이 막 얼굴에 레이저 맞은 것처럼 허옇게 날아가가지고 저기 귀신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반사판을 사용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역광, 빛이 거꾸로 반대편에서 들어올 때 노출값을 잡지 못해서 시커멓게 나오지. 네. 근데 훨씬 더 쉬워요. 반사판 앞에 반사만 잡아주면 끝이에요. 밖에서 창밖에서 빛 들어오고 앞에서 반사판 하나만 살짝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거의 카메라에서 다 보이니까 또 미러리스는 이제 우리 화면을 보고 찍으니까 예전에는 막 이렇게 다 뷰파인더 보고서 찍었는데 요즘은 액정 보고서 찍으니까 또 미리 보기가 다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노출 잡아서 가는 거예요. 네. 반사판만 잡아도 충분히 이렇게 화사하고 자연광 스튜디오라 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의 사진이 이렇게 찍을 수가 있었고요. 이 친구 누군지 아시는 분? 요즘 TV 그래도 꽤 나오는데. 안젤리나 다닐로바. 한국을 사랑한 러시아. 네. 이 친구가 키가 176인가? 깜짝 놀랐어요. 신발 사이즈를 전날에 물어보는데 265를 신는데요. 스타일리스트가 밤새 동대문인가 남대문 이제 시장 돌면서 신발을 또 따로 구했다는 뭐. 이게 조명 하나도 안 쓴 역광에서 찍은 사진이고 반사판 하나만 쓴 사진인데 요때 이게 언제적 찍은 사진이냐면 요번 여름에 제가 그 소니 아카데미 진행을 할 때 저희 수업 도중에 촬영을 한 사진이고요. 수업을 같이 했었던 이제 친구들이 반사판을 다 서로 돌아가면서 반사판을 잡는 법 했었었는데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조명보다 반사판의 빛이 훨씬 더 세서 그래서 반사판이 찍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저기 멀리 가서 반사판을 잡았어요. 하도 빛이 세게 잘 들어가서. 그래서 그때 저한테 좋은 반사판을 파는 곳을 물어보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었어요. 네. 그리고 그 역광에서 사진을 되게 어려워들 하시는데 그래도 역광을 막 고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뻐서? 그러니까 빛이 뒷면이나 측사광 쪽에서 이렇게 딱 먹어 들어갔었을 때 이 테두리로 이렇게 빛이 부서지는 느낌 있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컬 하면 훨씬 더 그런 느낌이 좀 더 사는데 그런 느낌에서의 오는 약간 드라마틱한 느낌, 감성적인 부분, 그리고 역광에서 들어오게 되면 렌즈를 통해서 플레어 같은 게 굉장히 좀 랜덤하게 잡히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좀 느낌 같은 부분을 좀 살려줄 수 있다는 장점. 네, 맞습니다. 요것도 제품 촬영할 때 반사판을 잡아주고서 촬영을 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반사판도 그러니까 여기 사이드에 한쪽에서 빛이 이쪽에서 지금 들어오고 이쪽에서 지금 안부가 잡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세게 잡혔단 말이에요. 지금 이쪽에 반사판이 이렇게 니은자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빵 찍으면 아까 테더 촬영해서 빛이 빵 뜨잖아요. 컨트라스트가 세네? 안부가 좀 센데? 좀 더 잡아주자.
그럼 반사판을 갖다 놓고 거리 조절로 잡아 나가는 거예요. 슬슬 재미가 없어지시면 네. 네. 자, 조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심플하게 제일 많이 범용으로 쓸 수 있는 게 이렇게 스트로보, 범용 스트로보. 저도 예전에 이제 C사 거를 굉장히 오래 쓰다가 저도 이제 소니 제품으로 좀 촬영을 좀 많이 하는데 저희 소니 스트로보가 움직임이 C사 거하고 좀 달라요. C사 거는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소니 거는 이렇게도 돼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여기가 이렇게 돌아요. 네?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돌고 여기서 또 이게 되니까 모든 각도를 다 잡아줄 수 있는 거예요. 소니 카메라가. 저도 처음에 보고서 되게 놀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머리 좋다 막 그랬었어요. 저 스트로보 하나만 가지고서 촬영을 하는 화보 컷이고요. 저런 분위기 무조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스튜디오에서 쓰는 이제 조명인데, 그러니까 조명은 다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쓰는 조명들, 스튜디오 조명들은 뭐 국내 뭐 포맥스 그리고 뭐 고급 브랜드로만 뭐 프로포토 이런 거 있겠지만 조명은 다 똑같은데 조명 앞에 이런 뭐 팔각을 달 것인지, 그러니까 옥타를 달 것인지, 소프트박스를 달 것인지, 소프트박스에 그리드를 달 것인지, 아니면 자이언트 리플렉터에서 큰 걸 쓸 것인지, 그 앞에 달아주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 용도에 따라서. 네. 넓게 광범위하게 좀 퍼트려주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진 한 컷에 빵 찍었을 때 나오는 거다. 그럼 아까 인물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들어갔었을 때 조명을 이렇게 좀 좁은 걸로 해서 인물 쪽을 빵 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이드는, 그러니까 여기는 밝게 나오는데 이 사이드는 살짝 우리 비네팅이라고 해서 약간 빛이 덜 들어가서 쪼여주는 쪽 말고 약간 조금 어둡게 이렇게 잡히겠죠. 근데 우리 이번 광고의 컨셉은 이렇게 어두워지면 안 돼. 다 밝고 깔끔해야 돼. 네. 그렇게 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런 사이즈도 있고 이것도 사이즈도 천차만별이에요. 뭐 2m짜리, 2m 30짜리 지름이 뭐 반대로 되게 작은 것 사이즈도 있고, 그 엄브렐러도 이렇게 안에 실버가 있고 화이트가 또 따로 있고 골드도 있어요. 뭐 투과도 있고, 그리고 저것도 사이즈가 천차만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지속광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사진에서는 동조광이나 이런 것들 순간적으로 터지는 순간광을 좀 많이 쓴다라고 하면, 이제 지속광 같은 경우에는 영화 촬영, 영상 촬영 같은 경우는 조명이 계속 켜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요즘에 유튜버들 제품을 착용하고서 사용하는 영상을 많이 해야 되는 네네네. 그 순간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이 조명에도 모델링 램프가 따로 있고 순간적으로 터져주는 램프가 다 따로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순광으로 가시고 영상을 찍을 때는 지속광으로 가시면 돼요. 네, 그런 제품을
검색을 해서 찾으셔서 하시면 돼요. 이런 거 많이들 보셨죠? 영화에서 많이 쓰는 문제, RE 조명. 요거는 이제 되게 심플하게 LED 조명 요즘에 많이 쓰고, 저거는 이제 요즘에 색온도 조절까지도 다 되잖아요. 약간 차갑게 화이트 쪽으로 뺄 수도 있고, 약간 누런 톤 나오게 갈 수도 있고. 네. 시간 빨리 가네요, 그래도. 자. M3 샘플 촬영할 때 촬영을 했었던 사진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진입니다. 연사, 아까 10연사로 촬영을 한 사진이에요. M3 카메라의 컨셉 자체가 아까 R 시리즈가 아닌, R 시리즈는 이제 해상력, 스피드, 해상력을 강조한 제품이었다라면 M3 같은 경우는 약간 모든 이에게 만족하는 그런 카메라가 컨셉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컨셉도 찍고 뭐 일반적인 것도 찍고 이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동물들 애완견이나 자기 동물도 많이 찍으시니까 동물도 샘플을 하나 좀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홍대 쪽에 있는 고양이 카페를 갔는데, 저는 고양이 카페 이런 데 가면은 고양이 한 3-4마리, 4-5마리 이렇게 막 뭐 그런 분위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딱 갔는데 제 앞에 한 150마리 정도가 그냥 무슨 부산행에서 좀비 때처럼 애들이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뭐 찍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와, 이거 어떡하지 하고서 카메라 저쪽에 두고서 다른 쪽 주방 옆에 약간 그런 쪽으로 딱 갔는데, 그 선반 위에서 요 한 놈이 요 상태로 저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딱 저런 거 보자마자 그래도 또 사진 찍는 놈이라고 저건 담아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찍었었던 사진입니다. 거만한. 네, 이 사진은 이제 제가 태양하고 맞짱을 떠서 조명으로 아예 완벽하게 조명으로만 느낌을 낸 사진이고, 이 뒤에 빛나고 있는 게 저게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역광 사진인 거죠. 저렇게 여름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벗겨놓고 여름일 텐데 해가 저 뒤에서 저 한낮에 바로 내리쬐면은 여기는 완전히 깜깜하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조명도 엄청 센 놈으로 아예 다이렉트로 제대로 때려놓고 찍은 사진이에요. 네. 비하인드 컷도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하고 아까 그 사진하고는 비슷한 상황에서 찍긴 했지만 이 사진은 조명을 쓰지 않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반사판만 쓴 사진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 느낌 어때요? 이때 컨셉이 약간 우리나라 느낌 같지 않은 약간 이국적인 느낌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황량한 느낌? 약간 막 이렇게 먼지구덩이 막 굴러다니는 막 사막 비스무리한데 막 전신주 대충 있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흙먼지 막 날리고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전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찍었냐면 저는 그래도 이런 거 다 보여드립니다. 자, 이 영상을 네, 제가요 있고 옆에 저희 실장이 반사판 저거 하나 갖고 완성을 한 사진. 반사판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느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이 사진에서만 보시더라도 컨트라스트가 되게 세게 잡힌 사진이에요. 세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도 반사판을 쳐준다고 이 그림자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림자 자체가 밝아지는 거지 경계면 자체는 살아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저거 경계면이나 이런 것도 아예 없애버릴 거였으면 반사판이 아니고 그때는 선택을 조명으로 갔어야겠죠. 네. 아무튼 이런 거 자꾸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또 마찬가지 상황에서
촬영을 했었었고, 요건 좀 클로즈업으로 들어갔죠. 선글라스 협찬을 받아서 네, 어쩔 수 없이 노출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상황 보시면 뒤에 물이 있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찍고 앞에서 조명을 이 친구가 잡고 있고 한 명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금 저 배경하고 여 배경하고 뭔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장소 답사를 갔었을 때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장소가 되게 검색하고 막 찾아갖고 뒤져갖고 여기 찾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촬영 가기 전에 항상 장소를 인터넷으로만 알아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보고 판단을 하고 와요. 해가 어느 시간대 뭐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는 봐야 되고. 그래서 갔었을 때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아까 말씀드렸었던 약간 이국적인 그런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겠다 싶어서. 근데 물이 차오는 거예요. 그 생각지도 못한 컨셉이 사진이 저렇게 나와버렸어요. 네. 그래서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솔직히 속 편하고 제일 편하고 쉬워요. 좋아요. 변수 없잖아요. 비 와도 상관없고 눈 와도 상관없고. 네. 밥 시켜 먹으면 되고. 네. 현장에서 사진 찍으면 거의 다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뭐 갇혀져 있는 데가 아니고 특히 저런 막 그런 데 가면 차 트렁크에 앉아서 모델들도 메이크업 받고 다들 막 이러고 다닙니다. 아까도 뭐 이제 ISO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야간에도 이렇게 편안하게 요때 사진을 보시면은 요것도 ISO가 제가 한 1200인가 1600 정도 놓고서 촬영을 한 사진인데 예전 카메라 같은 경우는 1000단위가 넘어가 버리면 노이즈가 많이 생겨서 상업적으로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노이즈는 명부에서 낄까요? 안부에서 낄까요? 안부에서 끼겠죠. 안부에서 많이 더 보이고 더 올라온단 말이에요. 명부에서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야간에 찍을 때 어두운 상황에서 찍을 때도 이왕이면 밝은 면이 많이 나오게 찍으시는 게 더 좋고요. 안부를 보실 때 이 카메라가 개조가 좋다 안 좋다라는 거를 좀 판단을 하시기 좋은 게 머리카락의 이런 부분들을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머리카락의 결이나 이런 것들이 잘 살아있다. 아니면 픽셀이 다 거기서 깨지고 뭉개져 있다. 네, 그런 거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대도 해보시고 만약에 뭐 연결 촬영을 해서 현장에서 확대해 놓고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거고. 요거는 제가 런던에 갔었을 때 촬영을 한 사진이고, 이때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찍으면 삼각대 놓고 많이 찍잖아요. 근데 요거는 삼각대를 놓고서 찍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강 위에 이제 그 보트 위에서 식사하면서 배가 계속 가는 상황이라 장노출로 갈 수가 없는. 그래서 무조건 셔터 올리고 그 ISO를 무조건 엄청나게 높여서 찍어야 되는 것. 요거는 삼각대를 놓고서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잘 나왔죠? R7R 마크 2 갖고 촬영을 한 사진. 제가 아까 그 주얼리 사진에서 보였었던 크롭 촬영, 이런 촬영 이제 전경 컷 뭐 이렇게 공연장에서 촬영하고 이런 사진도 크롭을 해서 이런 식으로도 상업적으로도 충분히 씁니다. 또 퀄리티가 나오고요. 지휘자 아저씨가 굉장히 쇼다리였어요. 그럼 크롭을 한 거를 이런 식으로도 구성을 해서 다 씁니다. 자, 인포커스. 요거는 좀 팁이 될까 싶어서
알려드리는 건데, 여러분들 그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구입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아웃포커싱 아닌가요? 심도 표현. 딱 핀 맞추고 뒤에 살짝 좀 날아가게 만드는 거. 아웃포커싱은 근데 왜 할까요? 그렇죠. 뒷 배경에 지저분한 거라든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 것들을 뭉개버리고 주제를 더 부각시켜주는 그런 느낌. 그건 아웃포커싱이죠. 그럼 인포커스는 뭘까요? 아웃포커싱은 뒤를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포커싱은 앞에 사물이나 다른 게 걸쳐져 있고 그래서 깊이감을 좀 줄 수 있는 포커스를 활용한 사진들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사진에서 밋밋하거나 좀 심심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에서도 좀 더 깊이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플하게 저희는 밖에서 이렇게 막 찍으면은 특별하게 뭐 어디 뭐 걸칠 데가 없어. 그럼 진짜 길 가다 풀 같은 것도 뜯어요. 풀 뜯어서 렌즈 앞에다 대고서 이렇게 막 찍어요. 진짜인데? 네. 메이킹 필름. 이 저희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영상이 또 기가 막혀서 영상을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것도 영상인데. 이건 영화예요, 영화. 제가 나오는. 뭐 아까 이것도 말씀드렸었던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빠르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제가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왜 보여드리냐? 자, 이 사진. 자, 이 사진. 이 사진. 무슨 느낌이 있어요? 뭔가 뭐 필름 카메라 우리 그 빛샘 현상 같은 약간 뭐가 이렇게 쓱 걸쳐져 있죠. 이 붉은색 뭐가 이렇게 쓱 젖어 있죠. 이거 뭘까요?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요건 팁 그냥. 제가 저번에 대학 내일 친구들 강연할 때는 되게 여러 가지 막 나오던데. 이런 소리만 나오네. 제 카메라에는 항상 스트랩을 끼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로프형 스트랩 있죠? 이렇게 넓은 거 말고. 이런 스트랩을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살짝 걸쳐 놓고 찍습니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해봐요. 되게 웃으시는데? 진짜인데? 되게 재밌어요. 네. 왠지 좀 이 사진에서 조금 밋밋할 것 같아 할 때 한두 번씩 써주면 좋기도 합니다. 의외의 효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제 스튜디오에서 그냥 딱 일반적으로 호리존트에서 찍는 사진, 이런 그냥 깔끔한 사진 찍기에 가장 용이하다. 네. 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소니 스트로보 있죠? 그거 하나 갖고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어두워서 아예 그러니까 자체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옆에 스텝이 핸드폰 후레쉬를 켜주고 그걸로 얼굴이 살짝 밝아지면 그걸로 AF 잡아서 촬영을 했었어요. 아예 너무너무 깜깜해서. AF 보조광이 이렇게 가까이서 찍으면 AF 보조광이 이렇게 붉게 나가죠. AF를 잡으라고 붉은색 빛을 쏴줍니다.
카메라 설정에서 온 오프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프레이밍. 자, 사진에서는 프레이밍이 솔직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이밍이 뭐냐면 이제 앵글, 그리고 앵글을 또 어떤 식으로 나눠서 할 것이냐 그런 건데, 이 사진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나눈 저런 식으로 다 프레이밍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금 가로 사진, 세로 사진 이렇게 프레이밍을 나눠봤는데, 안 어색하죠? 안 어색하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이밍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하라라고 정답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똑같은 컷에서도 모델이 어느 정도 컷으로 잘려서 들어가는지 우리는 또 모니터링을 다 하면서 같이 찍죠. 그러면 이렇게 몸에 전체가 좀 많이 나올 때 이 친구가 포즈를 잡는 느낌하고, 클로즈업으로 들어갔었을 때 이 친구가 표정에서의 변화가 다르겠죠. 그런 부분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촬영을 한 번 하고 포즈를 한 번씩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컷들을 많이 찍어요. 엄청 많이 찍어요. 이렇게 딱 봐도 많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 라벨 붙어 있는 게 제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막 넘기면서 1차적으로 셀렉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차적으로 셀렉한 것 중만, 그것만 또 다시 띄워서 거기서 또 이제 A컷을 A컷, B컷, C컷이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C컷이나 이런 것들은 티저 같은 걸로도 많이 뿌리고. 네. 자, 많이 찍습니다. 자, 아까 그 사진이 원본, 완전 생 원본이었고, 그 사진을 리터칭하거나 작업을 하게, 톤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분위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차이 엄청나죠? 이 사진과 이 사진은. 그래서 보정도 잘 배우면 좋습니다. 죽은 사진도 다 살려낼 수 있고요. 아까 이거 퀴즈. 소니 R 마크 3 다이나믹 레인지 몇 스탑? 플러스 마이너스 몇 스탑? 이봐. 15스탑. 네.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안부 껌껌하게 떨어진 그런 사진도 다 잡아서 살려줄 수, 어느 정도 다 살려줄 수 있어요. 네. 여기 지금 보면은 완전히 지금 꺼멓게 떨어지잖아요. 저 사진도 별거 없이 다 저렇게 디테일도 다 살아납니다. 최대한 많이 찍으세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답인 것 같아요. 그만큼 건질 수 있는 확률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찍는 거는 아직까지도 제가 저한테 사진을 배우는 친구들한테 항상 무조건 말을 하는 부분이고, 아직도 저는 사진 찍을 때 많이 찍습니다. 미친 듯이 찍어요, 진짜. 네. 혹시나 따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따로 주시면 좋고, 팔로우를 맺어주셔도 좋고, DM을 주셔도 좋습니다. 진짜 리얼하게 인스타를 보시면 제가 평소에 어떤 작업을, 아니면 개인 작업을 하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아유, 마팔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DM을 보내주세요. 네, 마팔 하겠습니다. 무조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이고요. 혹시나 이게 조금 불편하고 애매해서 이렇게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못 물어봤다, 이따가 마치고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에서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